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5년 외국인 일본에서 쓸데없이 돈을 쓰는 1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30년 이상 거주하며 2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가이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현지인들은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나 단순히 불편한 일에 돈을 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런 습관을 소개했을 때 10만 회 이상 재생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와 관광객들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리스트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특히 유용한 12가지 팁으로 압축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광객과 현지인의 행동 차이를 보여드리며 이를 통해 현지인처럼 편안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본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돈 낭비. 첫 번째는 스이카에 과도하게 충전하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스이카 과충전입니다. 스이카는 일본 여행 중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필요한 IC 카드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해 웰컴 스이카를 사용하지만 충전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 스이카도 잔액 환불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남은 잔액을 다 쓰기 위해 편의점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소액식 스이카를 충전하고 자동 충전 기능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예방합니다. 자동 충전을 설정하면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조금씩 충전하고 카드가 자동 충전을 지원한다면 반드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계속하게 일본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짧은 거리도 신칸센 이용하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신칸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관광객들이 교토와 오사카 사이를 신칸센으로 이동하지만 소요 시간은 단 15분, 요금은 약 1,500엔입니다. 저의 투어 참가자 중에서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렇게 짧은 거리에는 신칸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금 약 600엔, 소요 시간 약 25분인 일반 열차를 이용합니다. 나고야와 교토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지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특급 열차나 버스를 활용합니다. 결국 신칸센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가까운 거리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당에서 음료로 돈 낭비하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자주 저지르는 작은 실수 중 하나는 레스토랑에서 우롱차나 다른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음료를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차가운 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즉, 단순히 목을 축이는 목적이라면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차를 즐기고 싶다면 우롱차나 다른 음료를 주문해도 됩니다. 그러나 수분 섭취가 목적이라면 언제든 무료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식사할 때는 이런 작은 문화 차이를 염두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축제에서 음식 지나치게 사기입니다. 일본의 축제나 이벤트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노점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음식이 이벤트 가격으로 판매되며 일반 가격의 2배에서 3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흥분한 나머지 필요 이상으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이나 간식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지출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노점 음식을 바로 먹고 싶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배가 고프거나 돈을 절약하고 싶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하면서 축제와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관광지에서 유료 지도 구매하기입니다.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주요 관광지에서 종이 안내 책자나 지도를 유료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성 노력과 종이 가격 상승으로 많은 곳에서 종이 가이드가 유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종이 지도가 유료였으며 3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던 방문객도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거의 유료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식 웹사이트에서 무료 PDF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식 앱을 사용합니다. 앱은 더 빠르고 저렴하며 훨씬 편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통 기념품 과도하게 구매하기입니다. 도쿄 아사쿠사나 교토의 옛거리에서는 칼이나 갑옷과 같은 큰 사무라이 장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념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거의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크기가 크고 실용성이 없으며 결국 쓸모없는 물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10대 시절 교토 수학여행에서 장식용 칼을 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금세 운반이 불편해지고 결국 집에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에게 또 다른 문제는 이런 큰 아이템을 자국으로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지만 큰 사무라이 장식에 돈을 쓰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큰 기념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렌터사이클 비싸게 이용하기입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와 같은 도시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자전거를 대여합니다. 환경에 좋고 편리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전동 자전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관광객용 대여는 하루에 2,000엔에서 4,000엔 정도로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현지 사람들은 이런 대여 방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나 앱을 활용하여 30분 단위로 몇백 엔만 지불하고 이용합니다. 사용한 시간만 요금을 내므로 비용도 저렴하고 이용이 훨씬 유연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 중 하나는 도코모 바이크 쉐어입니다. 주요 관광지 대부분에서 이용 가능하며 전동 자전거도 많고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여 쾌적하게 저렴하게 일본행을 즐겨주세요. 여덟 번째는 호텔에서 불필요한 비용 쓰기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여행객 중 일부는 호텔에서 조기 체크인이나 늦은 체크아웃을 선택합니다. 특히 항공편이나 관광 일정이 호텔의 일반 시간과 맞지 않을 때 편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일본 현지인들은 이와 같은 요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신 짐을 호텔에 무료로 맡기고 바로 거리로 나가 산책하거나 관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을 절약하고 소중한 이동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낮 동안 잠시 쉬고 싶을 때는 캡슐 호텔이나 데이 유서 플랜을 활용합니다. 이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 아홉 번째는 호텔 위치 잘못 선택하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 중 하나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호텔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제 미국인 친구 중 한 명은 도쿄 교외인 치바의 저렴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반값은 저렴했지만 도심으로 이동하는 데 매일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게다가 전철 요금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해서 절약한 비용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한 나리타 공항 근처에 숙박하는 여행객도 있는데 나리타 공항은 도심에서 약 2시간 떨어져 있어 관광 거점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숙박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에 익숙하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쿄와 오사카의 추천 지역과 호텔을 소개하는 다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최대한 즐기고 싶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멋만 생각하고 불편한 신발 신기입니다. 일본 여행에서 편안한 신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본의 도시는 대중교통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역 안과 계단, 복잡한 거리, 관광지 등을 많이 걷게 됩니다. 특히 교토와 같은 곳에는 언덕이나 긴 돌계단이 있는 사원도 많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은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만 이는 종종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제 미국인 친구 중 한 명은 여행 중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가 발이 너무 아파 여행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인들은 이런 환경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외출 시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패션보다 실용적이고 편안한 신발을 선택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는 주로 차로 이동했기 때문에 하루에 약 3,000보 정도만 걸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관광으로 하루 2만 보, 때로는 3만 보를 걷는 것도 흔합니다.
그러므로 스타일리시한 신발은 집에 두고 반드시 편안한 신발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관광지 예약 없이 방문하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자주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티켓을 사전에 예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일본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요즘은 예약이 필요한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방문하면 입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디즈니랜드는 2024년부터 당일권 판매를 종료했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도 2025년 5월부터 이에 따라 당일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팀랩, 시부야 스카이, 포켓몬 카페, 지브리 미술관 등 인기 있는 장소도 모두 예약제입니다. 예약하지 않아 입장이 거절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신칸센도 매진되는 경우가 있어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어도 당일권은 가격이 높고 긴 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전에 예약합니다. 저도 가이드로서 갑작스러운 요청을 자주 받지만 이미 다른 손님의 예약이 들어있어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체험이나 관광지는 반드시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이드 투어나 여행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일본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12번째는 매끼니 라면만 먹기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은 거의 모든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 라면 가게,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해결합니다. 이런 선택지는 저렴하고 빠르며 쉽게 찾을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습관을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는 보존료가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가정식, 정식집 또는 작은 전통 식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 만족감도 훨씬 높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패스트푸드만 먹는 것은 저렴하고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일본의 맛을 놓치게 됩니다. 현지 음식점과 정식을 선택하면 더 질 높은 음식과 일본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